자, 시청자 정태준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한 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모님 댁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하네요. 안 똑같은데요?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정태준님께서 또 이렇게 또 개그로 등장을 해주셨는데, 너무, 처음에는 이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갈수록 개그 본능이 폭발을 하시네요.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딱딱한 그 말투를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이야기도, 그 말투도 가끔씩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져가지고, 예. 군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좀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 드릴 이야기가,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이모 예. 댁에서 겪은 일인데, 계속 지금 외전으로 가게 됐어요. 한동안은 조금 제가 이제 드릴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제 좀 외전격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릴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태준님께서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고, 이모님 댁에서 있었던 또 실화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때는 이제 2008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네네. 고2 때 이제 여름방학 때였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모처럼 모였어요. 이모님 댁에 모여가지고 이제 강릉 쪽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결국엔 주문진을 갔어요. 네네. 어쨌건 거기가 거기니까. 그래서 이제 피서 여행을 계획을 하려고 이제 가족들이 이모님 댁으로 다 모인 거죠. 근데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이제 떠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이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모여가지고 그간에 어쨌든지 이제 회포를 풀고 막 이제 그러고들 지냈어요. 네. 근데 밤이 돼서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이모네 댁에서 이제 그렇게 자주 자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도 다 경기권이고 그러니까, 바로 집도 가깝고 그러니까 각자 가족들 다 어떻게 자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모 댁에서는 거의 안 자고 그랬는데, 그날에 이제 여행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이모님이 그 당시에도 좀 평수가 많이 컸던 아파트예요. 예. 정말 좀 들으시면 저 좀 돈 좀 버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좀 돈 좀 버셨어요. 그분이 예전에. 네. 62평대였어요. 거의 실면적만 따지면 꽤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그때. 네. 게스트룸이 있는데, 거기서들 이제 저희 애들, 제가 제일 이제 연장자였고, 저 사촌 동생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총 4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사촌 동생 2명은 애기들이었고. 예. 그래서 게스트룸에서 저희는 자게 된 거예요. 애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랜만에 모였겠다. 이제 PC방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모님 댁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웠거든요. 3마리를 키웠는데, 여기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게스트룸을 안 가요. 왜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게스트룸 쪽은 절대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뭔가 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강아지를 포함해서 동물들이 안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들이 특히 그걸 직감적으로 잘 감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게스트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강아지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이제 사촌 동생들이 이키야 일로와 이래도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문은 절대 안 넘더라고요. 그 문턱을 하나만 넘어서 오면 되는 건데 오지를 않아요. 이키 일로와 해도 그냥 보기만 하지, 어떤 때는 으르렁거릴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어찌저찌 이제 장난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죠. 밤이 돼서 22시 넘어서 이제 취침을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06시 정도에 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새벽에. 네. 그러니까 일찍 잤죠. 근데 이제 한 약 새벽 02시 정도 됐을 때였을까요? 저희 이제 사촌 동생 윤철이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자다가 잠깐 잠 깨시는 거 아시죠? 그쵸. 예.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변성기들이 왔잖아요. 얘도 이제 저보다 예. 하나 아래예요. 그러니까 고1이었는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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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이래요. 예. 잠결에도 들었는데 애가 많이 이제 겁을 먹었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많이 짜증나잖아요. 이제 사람이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깬 건데. 그래가지고, 윤철아, 자라. 이랬어요. 예. 잠 깬 게 너무 짜증나니까. 근데 윤철이가 이제 안절부절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자니까 이제 그 미동도 막 느껴지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툭툭 쳐요. 형,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이씨, 새끼가, 왜? 하고 이제 딱 눈이 떠졌어요. 근데 예. 윤철이가 그 특정 구역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바로 저기 고속도로 옆이에요. 이제 대강 어느 위치인지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아파트고 꽤나 커서. 네네. 근데 보니까 게스트룸 옆에 이제 그 안에 그 옷장이 있어요. 근데 옷장 쪽을 가리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예. 뭐야? 그리고 이제 저도 봤어요. 그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근데 형, 저 옆에 저기에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진짜 거기서 얼굴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형태가. 농에서? 예, 그렇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꼼 고개 조금씩 빼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람이 오, 이렇게 머리 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굳이 묘사를 하자면 홀로그램 같다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살펴봐요.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직감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거 눈 마주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윤철이도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눈을 감으면 이게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갔나? 이거 우리 보나? 어디 보지? 그렇죠. 그게 무섭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살짝 떴는데 이게 안 사라졌네요. 아, 계속 있어요? 저희를 보더라고요. 저희를 딱 보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희를 인지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도망을 쳐야겠다 했는데 그 애기들 2명 애기들은 그냥 자요. 모르니까 애들은 깊이 잠들어가지고 모르는데 저희 둘은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쳐야겠는데 몸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몸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찌저찌 하다가 그렇게 기절을 했어요. 졸도를 한 거예요. 네네. 다음날 깨니까 이제 이부자리에 대동여지도가 딱 그려져 있고 저희 둘 다. 아이고, 예. 막 애들이 이제 재밌죠. 뭐 사촌 동생들 막 옆에 가가지고 오줌 쌌대요. 막 그러고 옆에서 계속 놀리고. 어쨌건 뭐 어른들한테 이제 혼나긴 혼났죠. 여행은 떠났는데 이제 여행 가니까 또 이제 까먹었어요. 근데 까먹은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한 거죠. 저희 둘만. 예. 그 나이 때 이제 좀 의젓함을 좀 갖고 싶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보이고 싶으니까 어른들한테. 그래서 어찌저찌 이제 다 지나고 4박 5일이 됐는데 그 좀 여행에 여운이 남잖아요. 저희 이모가 사실 독신자로 사셨어요. 네네. 평생 결혼을 안 하셨는데 이 큰 이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이모 댁에 그냥 저희 이제 윤철이랑 이제 저희 집만 모여가지고 네. 그 일본에서 오신 막내 동생 이모분은 이제 여행 끝나자마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일본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2-3 가족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잠을 자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잠을 거기서 또 자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좀 이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모님이 좀 대강 이제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모님은 네네. 거기서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불러요. 왜 그러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좀 그냥 여독이 안 풀려서 그러는 것 같다고.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대강 넘기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그 당시에도 듣기로는 좀 뭔가 저희가 듣기로는 좀 많이 이상했던 제안을 하세요. 이렇게. 네네. 저기 거실에서 잘래? 이러세요. 거실에서. 그래서 좋다 그러죠. 뭐 거기 게스트룸 들어가서 자고 싶겠어요. 거기서 그쵸, 얼굴이 그쵸. 나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띵 나오죠. 니들 여기서 자니? 이럴까봐 이게 너무 무서운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거실에서 자겠다. 거실에 이불자리 피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또 그쯤 됐을 거예요. 야간 시간에 한 01시, 02시, 3시 정도 돼가는 시간이었나? 그때 또 윤철이가 또 깨우더라고요. 형, 이러면서. 예, 그쵸. 형,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이거 또 안 자는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번에도 윤철이가 또 먼저 깨있더라고. 근데 이 거실에서 바로 보면은 부엌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 부엌이 보이는데, 아일랜드식 테이블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전등을 이모님께서 이제 사오신 걸 따로 달아놨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게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윤철이가 계속 그러니까, 야 윤철아 저거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보다 그냥 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윤철이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윤철이가 말을 되게 망설이더니 또 툭툭 치더니 저한테 그래요. 형
부엌문 닫혀 있어 이러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갔다 와가지고 문을 연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문을 다 잠근 상태로 갔다 왔고 또 들어와서 짐들 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부엌 뒤쪽 문을 열었을 이유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바람이 없는데 전등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보고 겁이 딱 난 거죠. 예. 얼굴은 못 봤으나.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데 요번에는 몸이 일으켜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깨웠어요. 가족들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그때도 계속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모님은 근데 그때 표정이 많이 심상치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도 막 겁을 먹고 저게 왜 흔들릴까? 왜 흔들릴까? 막 이제 다 사색이 됐죠. 막 예. 이제 뭐 어찌저찌 이제 날이 밝아서 또 다음날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다 귀가를 했습니다. 윤철이도 집으로 가고 저도 이제 집으로 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세요. 이모님한테. 네네. 좀 되게 심각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나누는지. 그래. 뭔 얘기를 하나 가만히 보니까 전화를 끊고 이제 엄마 오길래 엄마 뭔 얘기야? 그랬더니 그 반려견 키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제일 막내가 있었어요. 그냥 이름 망망이라 그럴게요. 원래 망망이는 아니지만. 네. 근데 망망이가 사골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산책하다가 사골 당했나 보다. 왜냐면 이모님은 꼭 산책을 해주세요. 강아지를 네. 꼭 밖에서. 그래서 집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하다가 다쳤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집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24시 동물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였어요. 이제 서울에 있었고 뭐 강남에 좀 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수술 중이래요. 그래서 뭐 어머니 차 타고 갔죠. 네. 갔더니 이제 망망이 이제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수술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이게 좀 많이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모님 막 울고 그러시니까 이제 한 4시간 정도 됐을 때 이모님이 조금 진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모님이 그날 외출을 하셨대요. 이모님이 이제 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예. 이제 지인들하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지인들하고 강화도에 있는 절을 다녀오셨대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불자셔요. 되게 독실했던 불자셨는데 근데 거길 갔다 왔는데 막 강아지들이 짖더래요. 막 집안 내에서. 그래서 어디서 짖나 하고 보니까 강아지들 방이 있었거든요. 워낙 평수가 네네. 큰 아파트고 또 독신으로 사시니까. 근데 그 방이 아니더래요. 강아지들이 짖는 데가. 그래서 강아지들이 어디서 짖나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강아지들은 절대 게스트룸으로 가지 않는다고. 게스트룸에서 강아지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예. 보니까 망망이가 그냥 나머지 2마리 개들은 막 망망이 주변을 돌면서 막 짖더래요. 뭐에 겁에 질린 듯이 짖는데 망망이가 목이 이렇게 꺾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공격을 당한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이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계기가 됐으니까 이모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제 게스트룸에서 잘 때 저희가 그 얼굴을 봤다고 하얀 얼굴이 튀어나와서 저희를 보더라. 예. 그랬더니 이모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더 무서웠어요. 네. 어떻게 알고 우리를 거기다가 재운 거지? 참. 그래가지고 그럼 어쩌면 좋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아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정말 안 좋은 기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모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예.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강아지까지 이제 저렇게 일을 겪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좀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거다. 강아지한테도 이러는데 사람한테 못하라는 법은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절에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같은 믿는 분들 통해가지고 이제 알고 계시는 무당이 계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불러요. 다행히 이제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수술 경과는 정말 다행히 좋았어요. 망망이가 네. 이제 어찌저찌 이제 그 수술은 잘 마쳤는데 물론 이제 목을 다치고 신경을 다치니까 이제 후유증은 있었어요. 그 뒤로도 좀 안타깝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무당분하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가 이제 무당분이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그 굿하는 게 정말 그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특히나 그 다중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행을 하려고 주민 회의 거기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현실 공포를. 네. 이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네. 이분들 딴 집도 비슷한 현상들이 다 있었대요. 이모님이 그때 하셨대요. 그러면 집값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이 거기서 해를 당하면은 집값이 중요합니까? 그쵸. 무슨 날라가면 땡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저찌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도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엔 구술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무당분이 오셨죠. 이제 군 얘기를 하자면은 무당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집안을 살펴보시더라고요. 네. 딱 보더니 여기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어딜 보나 했더니 이모님을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뭐야 이모님한테 실렸나? 뭐 그런 투로 봤어요. 그랬더니 너 어째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를 가하려고 그래? 내가 너 좋은데 보내줄 테니까 이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무당분이.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막 지켜봤어요. 막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구판을 펼쳤어요. 뭐 아우 진짜 정신없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왜냐면은 주민분들 막 와가지고 항의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네. 그 뒤로는 이제 어찌저찌 뭐 현상도 없고 뭐 그런 일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래도 걔들은 이제 게스트방은 안 가고 저희도 게스트방은 웬만해서 안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2015년 이제 제가 전역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쯤이었죠. 이제 2월 정도였는데 네. 이모님 댁에 와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하려고 딱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나왔는데 두 세대가 살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모님 댁 그다음에 옆집 뭐 이렇게 딱 요즘 아파트들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도 그랬는데 거기에 조금 불편한 친구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예. 정신적으로 많이 불편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저희를 보고 갸우뚱해요 갑자기. 네. 이물 보고 문을 한번 보더라고. 이웃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아줌마 뒤에 얼굴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와, 그러면 그 이모님한테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자 지금 정리가 좀 안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예. 말씀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드려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 이모님한테 붙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집에서 못 떠난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이 옆집 분 있잖아요. 그 옆집 분이 그 해에 이사를 가세요. 왜 그러냐면요. 예. 그분이 이제 제가 살던 동네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나중에 그 마트에서 이제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모님이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건강상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 간암이 많이 진행이 되신 걸 그때 발견을 했어요. 이모님도 좀 그 영향에 의해서 안 좋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옆집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집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얼굴이라든가 애기가 본대요. 아까 그 얼굴 했더니 있죠. 걔가 예. 본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본대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집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딴 데로 이사를 온 거더라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짧은 얘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짧은 거. 그 제가 기담집 편집해서 보내드린 이야기 중에 되게 짧은 얘기 하나 있죠. 강의지 하나 갑시다. 있는데. 네네네. 예, 이거는 근데 귀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2011년에 이제 자대를 임지 부임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네. 한 1개월 정도 흘렸을까요? 그때가 8월 초였죠. 근데 이제 현황판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기 부서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딱 이름 써놓고 사진들이 있고 그래요. 부대도 그래요. 부대도 이제 회사 개념으로 보시면 그런데 근데 거기 이렇게 편지 이름 보니까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 거죠. 네. 강예지 아사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재밌는 게 파견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밑에. 그래가지고 저희 개원한테 이제 저기 뭐 가올 잡고 야 저기 뭐 강예지 아사 저기 어디 파견 간 거야? 그러니까 인사교원이 이렇게 딱 보더니 저를 한번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희 선임분 대장님 강예지 아사는 저기 인근 부대로 파견을 갔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파견 갔어? 딱 이제 폼을 잡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대 일가 딱 결산 마칠 때예요. 그래가지고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질문을 못했죠. 예. 근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예지 하사만 유일하게 사진이 없었어요. 왜일까? 여자 같은데 딱 봐도. 그쵸, 여군이죠. 네. 편제 인원이면은 사진이 있어요. 왜냐면 뭐 전투복을 입고 있던 정복을 입고 있던 사진이 꼭 붙어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날 이제 제가 1부소 대장님, 제가 1소대였는데 그 부소대장님한테 여쭤봐요. 제가 저기 강예지 하사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기 강예지 하사 그 여기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더니 그 3대대 파견을 갔어. 그 3대대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잠깐 파견을 갔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죠. 진짜 파견 갔구나. 그랬죠. 근데 이게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6월 초쯤에 왔는데 어쨌건 이제 약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보니까 이 강예지 하사가 파견 기간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인 거예요. 그럼 2년간 파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네네. 그렇잖아요. 사실 한번 따지고 보세요. 어느 회사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지사를 보내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어도 군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고참병들을 붙잡고 물어봐요. 야, 올라와봐. 그러니까 상병 이기석하고 뛰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강예지 하사 알아? 너 고참병이잖아.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강예지 하사 상당히 이쁜데? 이래요. 그래가지고, 오. 아는구나. 근데 걔가 씩 웃더니, 근데 강예지 하사 물으셔서 좋으실 거 없습니다. 막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이게 추임화살 놀려? 그랬더니 그냥 배시후 웃더라고요. 어린애가 예.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보니까. 근데 보냈어요. 뭐, 어쨌건 근데 날이 올라가지고 이제 3대대 이제 업무 배차를 받게 돼가지고 3대대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잘 됐네. 이제 강예지 하사 누군지 이제 알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강예지 하사가 이제 3대대로 파견을 갔다 그랬는데 어느 중대로 갔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 이제 9중대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보호관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저기 강예지 하사 아니야? 그러니까 아세요? 근데 보호관님이 그러세요. 근데 저기 예지는 예지가 아마 64단으로 갔지? 이래요 딱. 네. 근데 또 여기서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2대대에서 3대대로 파견을 2년간 왔는데 3대대에서 또 타사단으로 파견을 가면은 편제가 빠져야 돼요. 네. 그럼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시간이 또 흐르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간부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야, 태준아, 너 요즘 강예지 좀 얘기 파고 다닌다며? 그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 해줄 줄 알고 그랬더니 그 간부가 딱 정색을 하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조금 센 말이 나갈게요. 욕은 아니지만. 네. 야, 이 새끼야. 강예지 파지 마, 임마. 이 새끼가 어서 건방지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원점이 돼버린 거예요. 강예지 하사가 누구며? 왜 어떻게 된 건지, 파견을 간 건지, 전역을 한 건지. 그냥 계속 결국에는 저 전역할 때까지 현황판은 계속 남아있었어요. 강예지 하사.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게 끝난 얘기예요, 이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끝이에요? 예, 정말 짧죠. 그 시간을 딱 맞춰드려야 되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강예지 하사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욕만 예, 이 예. 새끼가 하면서 그냥 욕 먹고 끝난 거네요. 근데 이제 욕을 먹고 끝난 거지만 말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왜 아는 사람인데 감추느냐는 거죠. 그러게요.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아는 사람인데 왜 감추겠어요? 그게 아는 사람인데 감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 그거 왜 감추는 걸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저 혼자 결론을 내린 게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 부대 내에서 좀 뭐 사고들이 나고 그러니까 아, 인위로 만든 뭔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저기 병사의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걔 때문에 그 생각을 갖게 된 건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부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좀 수호령 같이 뭔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아, 모르겠네요. 그게 도대체 어떤 존재일지, 어떤 사고 때문에 그렇게 숨기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뭐 특이하긴 하네요, 이야기가. 또 그렇게 예,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은 뭔가 민폐인 것처럼 보이는데 밉지 않은 그런 상황 아세요, 태준님? 아, 저요? 시청하면서 트름을 하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예.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결례가 된. 아니요. 근데 이분은 아유, 밉지가 죄송합니다. 않아.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제가 하루 4끼를 먹어가지고. 4끼나 드세요? 예, 4끼나 좀. 야, 좋네요. 아유. 아무튼 태준님, 오늘, 제가 화면을 틀어놓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웃음을 예, 예. 또 못 참는 그런 상황들이 다 녹화가 됐어요. 어쩔 수가 없죠. 아, 즐거우셨다면 저야 뭐 좋은 거죠, 뭐. 아니, 너무 본인이 이렇게 웃기시니까 제가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참아줘요. 아, 저도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저 자식은 나와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하랬더니 왜 이렇게 사람을 웃기고 있어. 그러려면 딴 데 가서 하지. 이런 걸 저도 좀 염두를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다 무섭게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태준님 같은 이런 밝은 분위기도 하나쯤은 있는 게 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거죠.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준님 오늘 너무 네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끊으시고 편하게 트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돌비 형 안녕. 나중에 또 보자. 네, 갈게. 들어가세요. 응, 안녕. 나 이분 진짜 시인 것 같아,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확 달라지지? 이 자식들이? 이러다가 갑자기, 안녕.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거 너무 심하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엄청나게 또 무섭고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좋고 하지만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유머러스한 게 들어가 있는 무서운 이야기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